저는 영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만 마스크를 쓰라 하고 비확진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루머가 더 무섭다며 환기하는 얘기를 하는데 마트에는 스파게티와 휴지가 항상 품절되는 등 흉흉한 분위기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니 정말 신문기사처럼 한국만큼 뛰어난 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지난 3월 영국 교포가 올린 댓글입니다. 한때 영국은 초기 대처 실패로 미국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지역사회 방역 중단을 결정하고 마스크와 개인 의료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왜 한국식 방역을 포기했냐는 의회의 비난에 정부가 한국식 추적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서기도 했었죠. 이후 영국은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발 중이던 접촉 추적 앱을 그만두고 2만 5천 명으로 구성된 추적 조직을 결성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BC,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월 중순 한국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한 새로운 보건조직 국립보건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잉글랜드 보건국 국민보건서비스 합동바이오 안보센터 3개의 보건조직을 통합하고 여기에 추적조직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코로나 전문 대응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인터뷰에서 헨콕 보건부 장관은 독일의 로버트 코프 연구소와 더불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과 운영을 배울 것이라고 말해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숨기지 않았는데 최근 한국이 마주한 위기에서도 영국은 끊임없이 배울 점을 찾는 모습입니다. 24일 영국 보리스 총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말하면서 불법 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 또한 불법적 모임에 참석하거나 조직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모임까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법 행위는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는데요. 이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마스크 운동, 코로나는 단순한 감기다, 미디어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자 마음먹고 달려들면 공들인 방역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상황을 보며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라 풀이되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노마스크 운동이 세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보건부 사이트에는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문의 매뉴얼을 공개하는 등 관련 노력을 할 정도로 대치 국면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봉쇄 없이 1파 2파를 막아낸 유일한 국가로서 타국들이 10에서 30% GDP가 하락할 동안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여 밀리지 않는 것 또한 실력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사태는 세계의 관심을 모으며 경종을 울리는 모습입니다. AP통신은 한국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직면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국 봉쇄의 가능성이 커졌다 보도했으며 영국 BBC도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해 한국처럼 준비가 잘 된 나라도 코로나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소식과 이번 주가 이를 결정하는 고비라는 말에 당장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 대유행을 방관한다면 미국처럼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면 더욱 그러하다. 3단계로 올려 진정세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의견과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된다. 2단계에서도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3단계만 가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다.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라 해외보다 타격이 클 수 있다. 3단계는 쓰면 안 되는 카드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령층이 많은 종교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기인하여 일주일 새 위증 환자가 3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얼마나 더 사망했는가를 나타내는 초과 사망자 수에서 올해 5월까지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213명 늘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213명에서 코로나 사망자와 매년 증가하고 있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를 제외하면 큰 초과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역 안정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사망하거나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경우가 현저히 적었다는 얘기죠.
허나 위중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낭보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사율이 급상승하고 현재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잠적하여 경로 추적이 안 되는 일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일에 미리 준비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명 한 명이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 하여 전 세계로부터 골든 스탠다드라 불리는 우리의 방역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한국은 이번 위기 또한 극복할 것이라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발행자가 지난 2월에도 대구에서 발생한 확산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높은 신뢰성과 함께 더욱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발행자는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으로 지난 2월 대구 240만 거주자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확진자가 1만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9,800명의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발간한 코로나 최신 동향 보고서에 한국과 관련하여 8월 말 실질 감염자 수, 그러니까 전체 감염자에서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숫자인 실질 감염자 수가 1,0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고 11월 초쯤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하는데 다행인 점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축적된 추적 노하우로 확산세는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자사보험팀의 모델을 통하여 이 같은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보고서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인지도 함구하여 베일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대구 때는 중국의 확산 패턴을 대입했다는 것인데 대구 이후로 한국의 방역 역량과 시민 행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에 지금 JP모건이 가진 모델은 몇 달 전 것에서 상당히 발전한 물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보다 많이 도입하여 한국 사정에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현재 한국 상황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1파 때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왜 상황이 아직도 위험한 거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 사람들이 긴장을 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많아지기 시작한 거지.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 한국에 행운이 있기를 아마도 신속하게 통제될 거야.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한국 400건의 새로운 사건은 전염병이다. 미국 32,000개의 새로운 사건들은 학교와 술집을 열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은 문장으로 하면 미국에서 32,000건은 인구 대비 한국에서 5,100건에 해당한다. 한국의 감염률은 미국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파우치 박사가 말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현재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의료진들은 공기도 통하지 않는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후반전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독려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의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방역 피로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